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가계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가 만불 소득을 이루던 때가 1995년입니다. 95년에는 만불을 벌면은요, 2,300불씩을 저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이 23%예요. 여러분들 지금 소득이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150만 원을 번다, 200만 원을 번다. 요거 지금보다 소득이 딱 절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그때 내가 5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이상 저금을 했다. 23% 저금을 했다.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을 버는데 2만 3천 원밖에 저금을 안 한다. 그러니까 소득은 2배로 늘어났는데 저축은 10분의 1로 쭉 줄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불 소득일 때 우리 집의 빚이 7,500불이에요.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7,500불. 근데 지금 2만 불 버는데 빚이 32,000불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니? 정말로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허리띠를 메고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여러분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저축하지 않고 빚 내가지고 뭐 하셨어요? 투자. 말이 투자죠. 그렇죠?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 95년에 3억 원짜리 열심히 투자했더니 지금 10억 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3배 이상 그 집이 살기 편한 집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가요? 집은 낡았어요, 이미. 무슨 투자는. 그동안에 엑셀 승용차만, 이 특정 업체의 이름을 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엑셀밖에 없었죠. 승용차만 타도 나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막 2000cc, 3000cc 그런 승용차를 타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더 소외감을 느끼고 더 바라는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됐더라. 어렵게 모았던 개인저축 다 쓰고 난 다음에 빚까지 내서 과잉 소비, 오방 소비, 충동 소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쓸 돈은 더 줄어들었어요. 왜?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용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무슨 신용카드가 인당 4장이다 5장이다. 신용불량자가 많더라 어쩌더라 저쩌더라. 그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신용카드가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월달이죠. 6월달 생활비는 언제 월급으로 해결을 하나요? 6월달 생활비를 7월달에 해결하려면 전부 외상으로 먹고 살았는데 몇 월달 월급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5월달 월급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용카드가 없다. 그럼 5월달에 돈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달 월급으로 6월달 생활비를 쓴다는 것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5월달에 벌었던 돈을 저축해서 그 저축을 가지고 6월달 생활비를 지출한다예요. 그러니까 저축 기반형 생활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6월달 생활비를 언제적 돈으로 해결하게 되죠? 7월달에 여러분들이 돈이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누가 보장해 주던가요? 내일일은 난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7월달에 내가 벌 것이라고 기대하는 돈을 미리 땡겨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 쓸 적에는 저축한 돈 쓸 적에는요. 저축한 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보다 더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돈을 미리 땡겨다 쓸 적에는 100만 원 넘어섰으면 누가 욕하나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100만 원을 벌지 200만 원을 벌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채 의존형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내 실력보다 돈을 더 쓰게 되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적에 5월달 생활비에서 5월달 번 돈 갖고 6월달 생활비를 썼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7월달 월급 갖고 6월달 생활비를 내게 돼요. 그러면 6월달, 7월달 월급 받은 건 어디로 갔어요? 아니 내가 저축을 해서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축한 거 딱 까먹어버리고 7월달 월급을 갖고 생활비를 써야 돼요. 그럼 2달치가 어디로 날아갔냐고요? 어디로 날아갔어요? 손톱칠하는 데로. 집 사는 데로.
아무 의미 없이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7월달 월급을 받아서 결제할 것을 예정을 하고 신용카드를 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채 의존형 생활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썼다는 것에 의미는 있잖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거래가 투명해졌다.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세금 안 내던 걸 다 세금을 내게 됐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한테는 내가 부채 의존형 생활로 빠져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여러분 2002년 봄 정도만 해도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공익 캠페인을 했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왜 신용카드를 쓰십니까? 신용카드, 외상카드, 신용카드 쓰지 맙시다라는 공익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신용카드 사용해서 선진사회 앞당기세요. 그런 공익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냐면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썼는데 그 100만 원을 지금 돈을 내지 않고 최장 45일 이상 뒤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한의 이득, 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내도 된다는 그런 이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기한의 이득도 있고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아주 좋다 하고 스스로가 느끼기 전에 그래서 훈련이 되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저렇게 부채 의존형 소비 규제를 갖게 됐다. 또 한 가지 더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대기업의 총수님께서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겠죠.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저 기초 수급자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대기업의 총수서부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으로부터 한 20%는 딱 잘라보니까요. 매달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쪼들리겠어요? 쓰고 싶은 만큼 쓸 거 아니겠어요? 쓰고 나서도 보니까 매달 260만 원씩 돈이 남아 돌아가더라. 이게 가계 흑자라 그럽니다. 그럼 남는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저금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 돈이 없는 기초수급자서부터 20%를 쫙 잘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달 그렇게 풍족하게 돈을 쓰겠어요? 아주 어렵게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40만 원 넘는 적자예요.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생활비를 써보니까 한 120만 원 가까이 쓴 거예요. 그럼 매달 40만 원씩 적자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 달이라고 인천에서 배 들어오나요? 그 다음 달도 적자, 그 다음 달도 적자. 1년이면 500만 원, 6년이면 3천만 원. 생활비로 한 3천만 원씩 빚이 생기면은요, 그건 가정이 깨집니다. 아빠는 고시원으로, 엄마는 어디 돈 벌러, 애들은 친척집으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죽이고 살리고 서로 싸우다가 가정 파괴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아주 달랄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들. 그분들이 지금 어디 다세대 주택에 살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단독주택에 살 수도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저렇게 가계 적자가 쌓여나가면 결국은 그 가정은 깨지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때서부터 2만 달러가 되기까지 그 돈을 어디서, 그러니까 공장도 짓고, 발전소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도로도 닦고 하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걸 무슨 해외에서 원조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무슨 대일 청구권 외교해가지고 받아온 걸로 생각을 하고, 독일에서 무슨 사람 수출해가지고 돈 받아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물론 마중물은 됐겠죠. 펌프질을 하려면 마중물이 들어가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중물은 됐을지 몰라도. 지하수가 있어야 마중물을 집어넣을 때 물이 나오지요. 그 지하수가 뭐였겠느냐? 60달러, 70달러, 100달러,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가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했던 그 저축이 지하수였다는 얘기죠.